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올해는 정말 반도체의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테슬라, 포드, GM,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기업 니오까지 이런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일부 공장 문을 닫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인데 시장은 의외로 좋은 점보다 나쁜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급 부족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측면 말이죠.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좀 길게 보면 충분히 공장을 더 짓고 장비 증설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줍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반도체 주식 싹 정리해보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총 11개 기업을 정리해봤는데요. 고점 대비 하락폭이 컸던 순서대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두 자릿수 낙폭을 보이고 있는 이 5개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도체 중소형주인데 투식스라는 기업입니다. 무려 마이너스 29%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드는 반도체 쓰임이 아주 다양합니다. 통신, 자율주행차, 반도체 장비, 3D 지금 핫한 산업에는 다 걸쳐져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시가총액이 70억 불 수준으로 다른 반도체 주식들에 비해서 비교적 작은 중소형주라서 변동폭이 크다는 건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 마이너스 10%, 20% 빠질 때 혼자 마이너스 30%씩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MD입니다. CPU 쪽에서는 인텔을, GPU 쪽에서는 엔비디아를 뒤쫓고 있는 기업인데요. 만만치 않은 낙폭이죠. 마이너스 22%입니다. 인텔이 다시 돌아올 거라면서 겁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 글쎄요. 결국 같이 나란히 손잡고 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MD는 작년 하반기에 자일링스라고 하는 반도체 기업을 인수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자일링스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라고 해서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말합니다. 그 분야에서 인텔이랑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기업인데 저도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AMD가 그 자일링스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만 하면 AMD도 기존의 PC나 콘솔 게임기 쪽에만 맞춰져 있던 시장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퀄컴입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죠. 마이너스 20%입니다. 낙폭으로 치면 3위죠. 근데 퀄컴 하면 스마트폰 반도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 이제는 우주 영역까지 시장을 잘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사 제품에 들어간 드론에 퀄컴 칩이 쓰였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우주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핫한데 성공적으로 진출만 할 수 있다면 퀄컴을 다시 보는 기회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TSMC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1등 기업인데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8% 수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110불 밑으로 내려가면 추가 매수해야지 이렇게 기준 정해놨었는데 이번 주에 한번 크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인텔이 반도체 생산을 이제 TSMC한테 맡길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직접 할 거다 발표를 하면서 그 우려감에 하락을 한 겁니다. 고객이 될 줄 알았는데 경쟁사가 된다니 그럴만도 하죠. 그렇지만 계속 겨루고 있던 2등 기업 삼성전자랑도 계속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표는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인데 두 기업 다 매출이 늘었지만 TSMC가 훨씬 더 많이 늘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인텔의 확장 소식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래픽카드 1등 기업이죠. 게임,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 최근에는 비트코인 채굴까지 쓰이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현재 낙폭은 마이너스 16.5%인데요. 3월 초에 한번 마이너스 25%까지 가기도 했었는데 금방 다시 반등을 해버리더라고요. 엔비디아는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열기를 식혀가는 타이밍이기도 한데 보니까 500불 밑으로 가면 금방 또 반등을 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으나 그 근처에 혹시라도 가게 되면 조금씩 사 모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 3등 기업인데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 위치에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기왕이면 더 잘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투자를 하셔도 무방하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에 글로벌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프리미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좋게 보신다면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낙폭은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8% 수준입니다. 일곱 번째는 NXP 세미컨덕터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분야 1등 기업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키워드가 핫해지면서 무서운 상승 속도를 보인 기업입니다. 약간의 전기차 테마를 타고 빠르게 오른 감이 있는데 심지어 고점 대비 지금 얼마 빠지지도 않았죠. 조금 아쉽지만 더 내려오면 살려고 저도 째려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인텔입니다. 인텔은 사실 많이 오르지도 않아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올해부터 미국 반도체 산업 키워주기 일환으로 인텔에 조금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투자를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3대장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동안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상 인텔이 생산까지 다 하겠다라고 발표한 건 이 장비주들에게 큰 수혜였죠. 새로 공장을 지으면 당연히 장비가 필요할 테니까요. 여기 보이는 ASML과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는 심지어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고점보다 각각 플러스 수익률인 걸 보실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대장에 모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램 리서치도 신고가를 찍는 거는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이 있는데요. 통신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퀄컴 칩이 스마트폰 안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신호를 만들어낸다면 브로드컴 칩은 그 신호를 기지국까지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각자 역할이 그러니까 다른 거죠. 브로드컴은 예전에 이 퀄컴을 한번 인수하려고 했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중국계 기업에는 퀄컴 넘겨줄 수 없다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 인수 시도가 무산되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중국계 자본이 섞여 있는 기업이라서 투자를 안 했는데 그래도 통신 반도체 업계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입지를 가진 만큼 같이 오르더라고요. 고점 대비 낙폭은 마이너스 2.7%로 그다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아날로그 반도체 분야 1등인데요. 이게 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아날로그 반도체는 우리 빛이나 소리, 온도 같은 자연적인 신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 0, 1, 0 이런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차량용 반도체 주식으로 분류가 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장비주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고가를 찍은 걸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나는 신고가 찍은 애들이 앞으로 더 갈 것 같아. 그 추세에 올라타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요 아이들. 근데 많이 떨어진 아이들을 줍줍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요 아이들이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좀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어가지고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한 것보다는 싼 주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오를 거보다는 위기가 와도 최대한 덜 떨어질 거를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산다면 사실상 낙폭이 큰 이렇게 1, 2, 3 주식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그 아래가 후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반도체 분야는 요즘 부르는 게 값인 만큼 호황이어가지고 어느 전략을 택하든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꿈만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는 성장주들이니까요. 근데 혹시 나는 정말 모르겠다 하시면 반도체 ETF인 SOXX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급한 종목들도 다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고를 걱정 없이 반도체 산업 전반에 투자를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오늘 반도체 정리해보는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